자, 이제 교재는 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 이제 이 지문을 하나 다 읽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내가 이번 소제목을 뭐라고 달았어? 정답만큼은 상식적 접근과 확실한 태도로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제목을 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 한번 읽고 풀어봐.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이어서 할게. 알겠지?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와. 다 풀고 오셨지? 정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이야. 엉뚱한 걸 골랐으면 솔직히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내 관심사는 3번과 4번 선지거든? 근데 봐봐. 이게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해가지고 선지를 이제 골라야 되잖아? 이게 작년 수능이야. 너가 지금 이 강의를 어느 시점에 듣는지 모르겠으나 이 촬영일은 지금 2026년이라고. 그러면 작년 수능이거든? 작년 수능에 1번부터 3번을 차지하는 독서론 지문이야. 근데 여기에서 전체 정답률이 이게 14번이잖아. 정답률이 이게 화작 기준으로 66.2%가 나왔어. 그러니까 66.2%면 독서론에서, 야 원래 독서론에서는 진짜 별게 없거든. 근데 정답률이 66%대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그리고 심지어 대략 계산해 본 결과 30%의 학생이 이 3번 선지를 찍었다. 정답이 뭐라고? 정답은 4번이라고. 근데 여기로 몰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3번 선지로 몰린 이유를. 그러니까 내가 챕터의 소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정답만큼은 상식적 접근과 확실한 태도로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좀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좀 나랑 같이 하자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랑 같이 글을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깐만.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그러니까 글의 유형과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 2번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잠깐 일단 보자.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대. 근데 봐봐. 독해 능력이라고 했어. 독해 능력. 근데 여기서 독해, 첫 번째 줄에서 독해 얘기했잖아. 나는 일단 이거를 끌고 가면서 시작했거든. 독해 능력이 결국 독해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독서론 지문에서. 그치? 근데 여기서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 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난 일단 가까로 치고 시작할게. 제시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대. 잠깐만. 근데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뭘 제시했다고? 단순 관점을 제시했어. 단순 관점. 이건 색깔 좀 달리 할까? 단순 관점. 내가 왜 여기다 박스를 치는지는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아시겠지? 왜 박스를 쳤는지? 그치? 이거 모르면, 내가 왜 박스 쳤는지 모르면 안 된다. 봐봐. 어쨌든 단순 관점이 뭐라고?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했다며. 그니까 왜 단순화시켰을까? 봐봐. 단순화했대잖아.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고 했어.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고프랑 동료 연구자들이 지금 이 두 가지로 그냥 단순화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으로 근데 독해를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야, 해독이랑 언어 이해 이 두 개만 있으면 독해가 뭔지, 그리고 그 독해의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 그냥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 단순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잠깐만 다 지우자.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이것만 남겨둘게. 해독이랑 언어 이해. 해독 끌고 가네.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대. 잠깐만. 여기부터 등까지 난 괄호로 묶었거든? 열거잖아. 단순 열거잖아.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내어 읽는 것, 그리고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는 것.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
단어를 빠르게 읽는 것,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확히 소리 내어 읽는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딥하게 갈 필요는 없고 그냥 해독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구나, 그리고 이건 해독의 정의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언어 이해는 이번엔 언어 이해 얘기하네.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이외에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대. 야, 지금 짱 맞는 거 느껴지니? 봐봐. 해독은 이러한 정의며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언어 이해는요, 정의가 이러하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면서 짱 맞잖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줘야지. 그치? 이렇게 읽으셨지? 난 계속 그니까 강의 찍는 내내 이거 강조했어. 짱 맞춰서 처리하자고. 그러니까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해서 설명했다며. 그러면 해독이 뭔지, 언어 이해가 뭔지, 그리고 해독에는 뭐가 있고 언어 이해에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파악을 해야지. 나는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읽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따로 필기는 하지 않을게. 자, 단순 관점 또 나왔네? 내가 왜 박스 쳤었니 아까 단순 관점에다가. 반복되니까 단순 관점을 메인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계속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즉 이것만 적자. 단순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 단순 관점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뭐라고? 단순 관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 건데 이거 잘 구분하시고. 그치? 이게 핵심이야.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는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대. 잠깐만.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독 발달에는 지금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뭔가 해독 발달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삐꾸겠네? 약간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살짝은 들 수도 있어. 아니, 물론 안 들었어도 좋아. 왜냐면 바로 뒤에서 얘기해 주니까.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세모라고 할까? 왜 세모라고 했을까? 봐봐. 언어 이해에서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며. 근데 여기서 이 문단에서 내가 지금 중심 내용 파악하기 나왔지.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세모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지금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 거야? 언어 이해, 즉 여기다 그냥 적을게. 언어 이해의 한 종류잖아. 그치? 언어 이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표시를 해둬야지. 아, 뭐라고? 다시.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 언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서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본대. 이해돼? 그러니까 1문단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지금 괄호 쳐서 정리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걸 어디서 정리했어? 1문단에서 정리했잖아. 그럼 이 1문단에서 정리한 걸 2문단에서 지금 끌고 내려와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그치? 또한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 잠깐만, 이거 살짝만 지울게. 봐봐. 너희들 혹시 이거 발견했니? 해독 발달 후래. 해독 발달 후. 근데 글을 읽을 때 우리 해독 발달 전이라는 게 좀 있었을 텐데. 찾았어? PPT랑 여기랑 좀 달라가지고 지금 나도 좀 찾아야 돼. 봐봐. 해독 발달 전. 근데 봐봐.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서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봐. 뭐 때문에? 중심 내용 파악하기라는 언어 이해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서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서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이 더해지면 독해 능력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문단에서. 이렇게 읽혔지. 야, 근데 솔직히 독서론이 별거 없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고, 너희들은 강의 중에 이렇게 중간중간 꼭 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관점이 중요했어. 근데 단순 관점 안에는 뭐가 있었니? 지금 이게 뭐였어? 이게 해독이었잖아. 아이고, 글씨 봐라. 욕 아니다. 해독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뭐였어? 언어 이해였잖아. 근데 여기서 언어 이해 중에 중심 내용 파악하기가 있었으니까, 아, 지금 해독 발달 전에도 지금 여기에서 한 편에서 나온 어떤 애는 지금 언어 이해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까지 얹혀주면 독해 능력이 발달될 수 있겠군. 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별거 아닌 글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때 더 사실적인 명확한 태도로 정답을 고를 수 있거든. 일단 계속 읽어보자. 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이를 바탕으로 뭐? 그러니까 해독 발달 전과 해독 발달 후를 지금 언어 이해를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독자 유형을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대. 야, 인덱스 매기자. 구분한다고 했자. 몇 가지로? 4가지로. 그러면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 1번,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부족한 독자 2번, 언어 이해는 충분하지만 해독은 부족한 독자 3번, 그리고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는 부족한 독자 4번. 그러면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제일 베스트는 뭘까? 당연히 1번이지. 그리고 제일 삐꾸인 새끼는 2번. 그치? 그러면서 3번, 4번은 그래도 뭐가 하나? 반은 되는데 반은 못하는 새끼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채워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아까 말했지, 해독 발달 전에, 그러니까 해독 발달 전에 혹은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 뭔가 둘 중 하나가 된다면 부족한 하나를 지금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메꿔가지고 3, 4번 애들을 좀 만족시켜준대. 뭘 만족시켜줘? 이렇게 지금 독해 능력을 키울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만족은 참,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야, 지금 내가, 이건 약간 TMI인데, 지금 강의실 나 혼자야. 지금 화면이 안 움직이잖아. 내가, 실은 이게 필기를 딱히 많이 안 할 거여가지고 내가 따로 피디님을 안 부르고 나 혼자 왔어. 근데 여기가 칠판을 제외하고 다 하얀색 배경이고, 그리고 똑같은 걸 지금 여러 번 촬영하고 있으면 사람이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해. 미안해. 좀 약간 이해해줘. 내가 항상 좀 어디가 좀 부족해. 그래서 강의를 이거를 지금도 내가 잠깐 재촬영을 좀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절반을 왔어. 조금 더 가보고 아닌 것 같으면 이 영상도 날아가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우리는 독자 유형을 잠깐 딴소리 좀 해봤고, 독자 유형을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로 구분했어. 단순 관점에 따른 분필은 이건데 잠깐만.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과 언어 이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독자는 독해의 어려움을 겪으며 라고 했는데, 잠깐만. 해독과 언어 이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독자, 이게 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인덱스를 인덱스 지워버렸네. 1, 2, 지금 어딨어? 3, 그리고 4 이렇게였잖아. 근데 1, 2, 3, 4 중에 뭔데? 3번과 4번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지금 3, 4번의 유형의 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3, 4번 유형의 독자는 독해 어려움을 겪고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예시를 들어줬네? 단어 인식은 잘해. 근데 글의 중심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새끼는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가 부족한 독자 유형에 해당하며,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가 부족한 독자 유형이 뭔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4번 유형이지. 그치?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인덱스를 매기고 이렇게 괄호치고 묶은 애들이 지금 3, 4번 유형이다. 그리고 예시를 더 들어줌으로써 구체화를 이걸 더 지금 1, 2, 3, 4번의 유형 중에서 3, 4번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단순 관점에서 완벽한 애를 지금 독해 능력이 1번 유형은 이미 독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 관점의 입장에서 완벽한 애야.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냐고. 뭐 1번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지. 그럼 아마 2번, 3번, 4번 애들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것 같았는데 역시나 바로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하면서 지금 3, 4번을 구체화시키면서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네. 그치?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넘어가 보면 단순 관점은 글자를 단어로 인식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지는 않아. 근데 독해 능력의 해독과 언어 이해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독해 능력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끝. 사실상 마지막 문단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필기 하나도 안 하잖아.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는 진짜 유의미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했어. 약간 정리해볼까? 봐봐. 단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해독과 언어 이해로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단순화해서 지금 단순 관점은 말 그대로 이름이 단순이잖아. 단순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둔 거야. 근데 얘네들은 해독은 뭐라고 했어?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내어 읽기. 그러니까 이거를 적을까 말까? 적지 말자. 어차피 여기 지문 다 있지. 봐봐.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내어 읽기 그리고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하는 게 해독이었고 언어 이해는 뭐였어?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인데 거기에서 중심 내용 파악하기랑 추론하기가 있었다고.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쭉 이어졌었지. 그러면 문제를 보자고. 여기다. 자, 이건 좀 지울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뜻이야? 윗글을 보기에다가 지금 윗글을 연결해서 읽은 다음에 연결해서 읽으시고 그거를 보기에다가 적용시켜 보세요 라는 게 보기 문제의 취지라는 거야. 그러면 윗글을 연결해서 잘 읽으셨으면 바로 보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지. 같이 해볼까? 눈뽕이 좆대 지금. 야, 이게 카메라 안 움직이니까 내가 일로 가면 카메라 이렇게 가면 내가 따라와 주세요 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 잠깐 사라진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움직여. 지금 PD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도 막 할 수가 없어. 이해해줘. 이거 실수야. PD님 같이 데려올 걸 그랬어. 어쨌든 그러면 단순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 갑은 근데 네가 읽어보니까 갑이 그렇게 중요한 새끼는 아니었어. 우리한테 중요한 새끼는 뭐였지? 학생 A랑 학생 B였어.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학생 A, B의 독해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대. 그럼 나는 학생 A, B 나왔으니까 학생 A에다가 동그라미, B에다가 세모 칠게. 봐봐. 독해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활동은 학생 A, B와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의 자료로 진행됐고 이제부터 학생 A, B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를 보여준대. 한번 같이 보자. 소리내어 단어 읽기. 소리내어 단어 읽기? 이거 잠깐만. 소리내어 단어 읽기에다가 밑줄 쳐보자. 소리내어 단어 읽기 뭐였어? 이게 뭐였니? 이게 해독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지. 그치? 해독에 포함되어 있는 게 소리내어 단어 읽기였잖아. 그치? 그러면 소리내어 단어 읽기는 해독 쪽과 관련돼 있는 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 파악하기는 뭐였어? 중심 내용 파악하기는 뭐였니? 지금 언어 이해에 해당했었지. 그럼 얘는 언어 좀 이렇게 줄을 적을게. 언어 이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범주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같이 읽어보자고. 학생 A는
활동 자료에 있는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었고 한눈에 잘 식별했대. 잠깐만 끊어봐. 학생 A가 뭐라고? 활동 자료에 있는 단어 그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었다고. 그런 다음에 한눈에 잘 식별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A는 뭐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뭐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해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해독이 충분하다고. 왜? 해독의 조건에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고 그걸 한눈에 잘 식별하는 게 조건이었잖아. 그러니까 A는 해독이 충분한 새끼야. 근데 학생 B는 해독 영역에서 활동자료에 있는 단어를 나도 올바르게 발음 못한다 지금. 올바르게 발음하지 못하였고 한눈에 식별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한눈에 식별도 못했어. 그러면 B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똑같이 해독이 얘는 그냥 뭐가? 해독이 어떻게 하다고? 부족하다고. 야, 얘 해독이 충분하다고 해석했으면 죽여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얘는 지금 A는 해독이 충분하고 B는 해독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언어 이해의 실험 결과를 한번 보자. 봐봐. 학생 A는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와 말로 읽을 때 모두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학생 A는 말로 들을 때, 글로 읽을 때 둘 다 중심 내용을 파악을 못한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언어 이해 파트에서 지금 언어 이해가 충분하니 부족하니? 지금 부족하지. 봐봐. 근데 여기서 학생 B는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말로 들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했다 라고 했는데 잠깐만. 원래는 너희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 못했지만 하면서 말로 들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조사 많이 조금 거슬리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봐봐. 말로 들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거를 살짝 괄호 치자고. 일단 잠깐 괄호 쳐봐. 내 말을 듣고 괄호 쳐봐. 봐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글을 읽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는 뭔데?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일단 얘는 언어 이해가 부족한 거야. 봐봐. 못했지만 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봐봐. 이걸 할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글로 읽을 때 파악을 못 하잖아 지금.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얘는 지금 학생 B는 일단 언어 이해도 부족한 게 맞다고. 그러면 약간 조금 정리해볼까? A랑 B를 정리해보자고. A는 지금 해독에 있어서 충분하고 능력이, 그리고 언어 이해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근데 B는 해독도 안 돼. 언어 이해도 안 돼. 즉 A는 해독은 돼. 언어 이해는 안 돼. 해독은 안 돼. 언어 이해도 안 돼. 그니까 뭔가 얘는 이것만 잘 고쳐주면 지금 단순 관점에서는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갱생의 여지가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딱 잡고 들어가야지. 나 지금부터 1, 2, 5는 얘기 안 해. 근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주목할 건 3번. 3번을 30%가 골랐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는 게 맞겠지요. 한번 볼까?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 아니라 글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그냥 얘들아 내가 시킨 대로 해봐. 3번 선지에다가 색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형광펜을 쳐봐. 형광펜 다 쳐.
3번 선지에다 다 쳐. 그런 다음에 지금 봐봐. 이 문단으로 가. 이 문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편부터 보여? 한 편. 그치, 보이지? 내가 읽어줄게.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부터 마지막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까지 형용편 쳐봐.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봐봐.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봐봐. 이제 구어 의사소통 경험 뿐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다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야? 형용편 친 거 다시 한번 봐봐. 단어 인식을 못해서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구어 의사소통 말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전에도 했을 때 내가 해독 발달 전에 가까우로 쳤지. 해독 발달 전 그리고 해독 발달 후 막 이렇게 해서 가까우로 쳤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봐봐.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본다. 또한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 라고 했잖아. 해독이 발달되면에다가 밑줄 쳐봐. 해독이 발달되면. 해독이 발달되면에 밑줄 친 다음에 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쳐봐. 봐봐. 해독이 발달되면 그때부터는 해독 발달도 된 거야. 그럼 봐봐. 학생 A는 언어 이해가 일단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지금 발달될 수 있겠지. 뭐가? 언어 이해가. 그치? 이미 해독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30%가 찍었다니까? 일단은 4번까지 본 다음에 한번 같이 왜 3번 선지를 이렇게 많이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보자. 내가 해본 생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거라고.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서도 2026학년도 수능을 보신 지인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이제 여쭤봤단 말이지. 이거 독서론에서 정답을 가채점표를 봤을 때 3번을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왜 다들 이 3번을 찍었을지 나는 나름대로 추측한 게 좀 있단 말이지. 그걸 잘 한번 들려줘 볼게. 일단 4번부터 보자. 갑은 학생 B가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맞아. 봐봐. 올바르게 발음하지는 못하지. 해독도 못하고 언어 이해도 못하는데 봐봐. 올바르게 발음할 수가 있어. 근데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잠깐만. 글로 읽을 때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근데 무슨 읽기 경험을 통해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읽는다는 거는 지금 글을 읽는 거잖아, 글을. 근데 얘는 지금 언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금 언어 이해가 없는 시기라고. 지금 봐봐. 말로 들을 때는 중심 내용을 봐봐. 파악을 했어. 야, 말로 듣는 거야. 이건 발음하는 거야. 사실 그리고 이거는 판단 대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판단 대상은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는지 이걸 보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글로 읽을 때는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자. 봐봐. 글로 읽을 때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근데 뭔 놈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아니지.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지. 이렇게 해야 정답 판정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지. 그치? 얘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것. 근데 일단 3번 선지는 적절하단 말이지. 근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학생들의 이유는 이 문단의 세 번째 줄을 일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 근데 봐봐. 만약에 진짜 이거는 내 뇌피셜이야. 봐봐. A가 여기 학생 A가 보기처럼 행동하는데 구어 의사소통 경험이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만. 보기처럼 행동한다는 게 뭘까? 봐봐.
해독은 잘 돼. 근데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와 말로 읽을 때 모두 지금 봐봐. 모두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활동 자료를 글로 읽지도 못하고 지금 말로 들을 때도 중심 내용을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3번 선지를 이렇게 찍은 학생들의 생각은 지금 글로 읽을 때도 말로 들을 때도 둘 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말로 들을 때도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얘는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서 발달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발달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알아들어? 다시. 글로 읽을 때랑 말로 들을 때 모두 중심 내용을 파악을 못해. 언어 이해적 측면에서는. 누가? A가. 근데 즉 딱 떼놓고 보면 따로 두 개로 분리해보자. A는 지금 중심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글로 읽을 때도 못하고 말로 들을 때도 못한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야. 말로 들을 때도 못하니까 구어에서 소통 경험을 시켜도 어차피 언어 이해가 발달되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3번을 찍은 것 같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봐봐, 생각이 좀 지저분하지 않니? 좀 지저분하지. 소제목이 뭐라고? 정답만큼은 확실한 태도로 접근하자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3번 선지에 대한 근거는 내가 형광펜치라고 시킨 그 부분에 다 적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A는 말로도 못 알아들었으니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걔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지 혼자 생각해가지고 답을 3번으로 찍어버리면 그건 네 생각이지. 정답은 지금 4번으로 명확하게 적혀있는데 4번은 뭐라 그래? 애초에 보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글로 읽을 때 중심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뭔 놈의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아니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당연히 4번이라고. 근데 아이고 분필 떠들었어. 자, 근데 다들 3번 선지로 30%가 몰렸다 그랬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데에 있다 라고 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만큼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고 사실대로,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대로, 보기에서 진술하는 대로 고르시라고. 이거는 독서든 문학이든 선택 과목이든 똑같아. 선택 과목이 아닌 학생들이 듣는다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세 개에서 다 똑같다고.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진짜 별것도 아닌 글이지만 열심히 설명해주고 보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3번 선지를 고른 학생들의 심리는 뭘까까지 분석을 해준 거야. 그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3번을 찍었다면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전 그 생각을 안 가졌는데요? 라고 말해버리면 아니야. 너희들은 은연중에 아마 3번을 이러한 생각으로 찍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는 좀 지문에 근거해서, 지문과 보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두 개를 근거해서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좀 더 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 앞서 정리해 줬잖아. 8페이지까지 아니지 7페이지지 까지 내가 8페이지 맞지? 미안. 8페이지까지 같이 선지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하는지, 근데 그거 지문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했어야지 하는 것들 내가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는 어느 정도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봐. 알겠지? 이 문제 별표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해석해봐. 약간 복습의 가치가 충분한 문항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다 하고 다음 지문도 똑같이
정답은 이렇게 판정하는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할게. 이번 강의 좀 길지? 이해해줘. 어차피 이건 전체 글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보기 문제를 좀 딥하게 들어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왜 학생들은 3번을 많이 골랐을까 하는 생각까지 내가 지금 다 서술한 거니까. 알겠지? 이해해줘. 강의가 좀 길었어도 하나쯤은 강의가 길어도 되잖아. 알겠지? 그리고 하루 쉬고 그리고 이어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다. 고생했어.